네, 자, 이 시간에는 FAT 1급 기출문제 제29의 실무수행평가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앞에서 풀어보셨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해도 되겠고요. 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설명 중에도 여러분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연 스포츠 용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회기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자, 실무수행 시 유의사항은 그동안 다른 기출문제하고 다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읽는 거 생략하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자료 설명을 보니까 다만세와 2019년 1월 5일 신규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를 시작하고 사업자 등록 사본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뭘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신규로 등록하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9번으로 거래처 등록을 수행하라는 게 평가 문제이고요. 거래 시작일을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거래 시작일을 반드시 입력하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메일 주소도 입력할 것. 이거는 메일 주소 채점을 반드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특별히 잘 챙겨서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되지요. 자, 저는 한번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에 가가지고 회사 코드 5009번으로 다만세라는 상호를 여기다 여러분이 입력을 하시고 사업자 등록번호에서 엔터 치고 211-41-245-17 김상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전체에서 엔터 치시고 동그라미에서 엔터 치신 다음에 이렇게 사업자 등록번호에 오타가 있는 모양이에요. 21114군요. 41가 아니라 빨간 글씨가 나온 것은 그 사업자 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태하고 종목, 도소매업, 자파를 입력하시고 주소는 이게 더 물음표 단추를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검색하시면 더 빠릅니다. 강남구 강남대로죠. 그래서 강남 대로에 252니까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검색이 되고요. 조금 기다리면 이 적용 단추를 누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고 거래 개시일을 반드시 넣어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거래 시작일 이거를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래 시작일은 2019년 1월 5일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추가해 가야 전자메일 주소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것은 네이버 주소고요. MANSE 그리고 뒤에 있는 목록 단추 눌러서 네이버닷컴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끝나면 되겠습니다. 대소문자가 있었나요? 여기 제가 대문자로 넣었습니까? 소문자로 넣어야 되죠. 왜 대문자가 자동 대소문자 관계 있습니다. MANSE 이렇게 넣어야 감점 없이 제대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넣어주시면 되는 문제.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손익계산서인데 이게 전기분 손익계산서입니다. 가끔 너무 급한 나머지 요것만 딱 보시고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열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여기서 열어야 되는데 전기분 손익계산서 여기서 열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걸 여는 거예요. 이거는 단기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는 게 아니라 전기분 손익계산서 문제는 전기분에서 열어 주셔야 돼요. 자, 여기다 입력을 하는 거고요. 결과는 여기에 나타나는데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이 맞을 때까지 맞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밑에 자료생활 설명을 보면은 주식회사 정연스포츠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다. 제시된 자료에 따라 입력된 전기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수정하시오. 아마 두 군데가 다 틀린 모양입니다. 자, 매출액은 맞았고 보니까 상품 매출원가의 차이가 있어요. 274인데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볼 수가 있죠. 기초재고 맞고 단기 매입 맞고 단기 상품 매입 이게 틀렸다는 거죠. 기말 상품 재고액이 동그라미가 하나 빠졌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 비활성화된 것은 입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닫고 우리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기말 상품 재고액이라는 과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라는 이 과목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는 상품이라고 개념 과목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1, 2, 0 플러스 동그라미를 하나 더 넣으면 밑에 차액이 0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재무상태표도 고쳐졌고요.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와서 다른 숫자를 한번 클릭했다가 상품 매출원가를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이 고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좀 특이한 게 갔다 와 보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계정 과목 한번 클릭했다가 이렇게 하시거나 위에서 여기 조회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다시 한번 재계산이 일어납니다. 자, 아직도 단기 순이익이 차이가 있네요. 여러분 급여부터 이제 쭉 맞춰 보셨을 텐데 어디에 차이가 있던가요? 복리후생비에서 5850인데 복리후생비가 15850이단 말이죠. 여기도 일자가 앞에 하나 빠졌네요. 1. 자, 그러면 단기순이익이 40969인데 아직도 차이가 있네요. 법인세 비용을 빼먹었나요? 4096 900? 네, 여기서 법인세 비용, 법인세 등 4096 900 끝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6872 100 그렇군요. 그래서 법인세 등 이거 누락된 거 밑에다 넣었고요. 복리후생비 고쳤고 상품 매출원가 고쳐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기초정보관리의 마지막 문제로서 세 번째 문제가 나왔는데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 수정하라. 3점. 단기 대여금 명세하고 미수금 명세하고 주었으니까 두 개만 고치면 되겠죠. 주식회사 정연스포츠의 거래처별 전기 2월 자료이다. 단기 대여금 미수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등록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갔죠? 밑에 거래처별 초기 2월을 클릭해가지고 거기에 주어지는 단기 대여금을 먼저 클릭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 대여금은 자산이니까 위쪽에 있겠네요. 오른쪽이 활성화된 것은 바로 여기다 입력하는 거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102번 2천만원 다른 건 입력할 항목이 내용이 없죠. 비고 같은 거. 그 다음에 108번 3천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아래쪽에 이 차액이 제로로 떨어지면 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미수금 미수금도 자산이죠. 이것도 오른쪽에 입력하는 거네요. 자, 185번 스타스포츠의 1200만원 그 다음에 220번 킹스포츠의 1억원 100 플러스 엔터. 자, 밑에 차액이 제로가 되면 잘 된 것이다. 자, 29의 기초정보관리 문제는 아주 쉽게 나온 편인데 맨 처음에 거래처를 신규로 등록하라는 것이 조금 다른 회차하고 좀 다르다면 좀 다른 거였습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걸 고치는 게 아니라 신규로 전부 입력하라는 것이 하나 나왔네요. 자, 이제 큰 번호 2번은 거래자료 입력 20점 문제인데요. 주로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문제들이 여기에 나오죠.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3만원 초과 거래자료 입력. 우리가 법인세법에 의하면 3만원 초과 거래는 이와 같은 영수증으로 증빙을 이용하는 것은 적격 증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으로 이 63,000원짜리를 인정을 해줄 수는 있지만 이걸 그 영수증 미수치 가산세를 우리가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 설명을 보면 오른쪽에 설명을 보면은 직원 휴게실용 커피와 다과를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회사는 이 거래가 적격 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평가 문제에 보면 거래 자료는 입력하라. 이거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라.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래 자료 입력할 때 우리가 직원 휴게실에서 사용할 커피나 다과를 구입했다. 그러면 요 63,000원을 무슨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까요? 그렇게 처리했죠? 네. 맞습니다. 복리후생비 800번 때 811번으로 처리했을 거예요. 자,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일반 전표에 출금으로 하면 좀 빠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 전표를 열어 가지고 날짜는 7월 14일이죠. 네, 1번 출금 811번 복리후생비 금액은 63,000원. 아이고 저교고 63,000원. 네,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여기 결산 재무제표 맨 밑에 있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에 가셔서 2번을 작성하면 1번은 자동 완성되죠. 네, 영수증에 있는 날짜를 입력하는 겁니다. 2019-0714 다온마트. 성명은 노은휘. 사업장은 주소를 말하니까 서대문구 충정로. 서울은 그냥 저는 생략했습니다. 7길 40. 여러분 다 빠짐없이 입력하시면 돼요. 2214 666 19라. 거래 금액은 63,000원이었죠. 자, 여기 구분해서 우리가 커피 등 그 다과 용품에 관한 항목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은 그냥 지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계정 코드는 아까 복리후생비였으니까 복리후생비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적요는 그 내용물을 그 품명을 적어주는 겁니다. 커피 외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커피 외. 그러면 이제 이 일을 작성하면 일은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와 같이 상단부에 이렇게 완성이 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이대로 닫아주시면 저장이 일어납니다. 자, 닫아볼까요? 그러면 작성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꼭 예 해주어야 채점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요. 약속어음 할인 문제가 나왔는데 4점을 주었습니다. 자, 할인이라는 것은 현금이 다급하니까 은행에다가 어음을 처분하는 거래를 할인이라고 합니다. 자, 어음 2천만원짜리 그림이 있고요. 아래에 보면 당좌예금 거래 내역에 맡기신 금액 예금을 했다는 거죠.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한미스포츠에서 상품 매출 대금으로 받은 전자어음 2천만원을 신한은행 충정로 지점에서 할인하였으며 할인료가 차감된 잔액은 신한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면 당좌예금으로 입금받았으니까 당좌예금 이거는 차변에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보관 중인 전자어음 이게 바로 받을 어음이죠. 받을 어음은 대변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오는 것과 대변에 가는 것을 잘 정리를 해 두시고 또 하나 여기서 또 핵심이 되는 것은 이 할인료 차감된 이 할인료를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느냐 이게 지금 생각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셨어요? 이걸로 하셨어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딱 기억이 나던가요? 네, 기억나셔야 됩니다.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그러면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옴 현황에 반영하시오. 할인율은 생략한다. 그래서 이 2번 문제는 F3을 눌러서 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날짜가 며칠 날짜냐 하면은 예금이 입금된 날짜 7월 20일입니다. 7월 20일 날 대변에 110번 받으러옴. 거래처는 한미적. 금액은 2천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102번 당좌예금. 은행은 신한은행이었죠. 신한은행 당좌. 들어온 돈이 19629 그리고 150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밑에 차액 요만큼이 할인료입니다. 그래서 그 할인료는 비용이니까 차변이고, 매출로 시작되는 개정 과목을 검색해 보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936번이 검색이 되실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시고 370 850 하고 엔터 하시면 전표 입력 1번은 끝났고요. 잊어버리지 말고 받으러옴 줄을 클릭을 한 다음에 F3을 눌러서 밑에 받으러옴 관리를 해라 이겁니다. 자, 어음 상태 2번이 맨 앞에 있기 때문에 할인 딱 맞았어요. 그럼 어음 번호는 할인이라는 건 우리 회사 장부에 있기 때문에 할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엔터 치면 커서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 자리가 뭐냐면 할인 기관이에요. 그래서 할인 기관을 더블 클릭하면은 은행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은행에서 할인했다 하는 것을 자료 설명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할인했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맞죠? 네. 그리고 엔터 치면 지점으로 갑니다. 지점은 충정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충정로 지점에서 할인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대로 두면 되죠. 할인율로 커서가 넘어가면 생략하라 그랬으니까 엔터로 지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요 4점짜리 완벽하게 끝냈는데요. 혹시 이 문제 하시면서 여러분 질문 있었나요? 네, 저는 입력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입력을 한 것 같은데 기억이 7월 20일 거. 20날만 하죠. 그러면 입력 안 했네. 근데 아까 그 어음 같은 거 조회해서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알죠? 할 수 있어요. 네, 잠깐만요. 이거 좀 끊었다가. 자, 지금 이제 어떤 질문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다른 분들도 좀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자, 7월 20일자로 입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거래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어음의 할인이 일어난 날짜가 바로 이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깜빡하고 9월 10일 지급기일이라는 건 만기 처리할 때는 이 날짜로 하죠. 그런데 이건 이때 만기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날 은행에다가 처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표 입력을 이날로 해야 되는데 9월 10일로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가에서는 이건 점수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하여튼 발견을 했어요. 뭐 실무하다가도 날짜 잘못될 수 있죠. 그때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선택을 해버리고 위에서 삭제, 지워버리고 다시 제대로 된 날짜로 전표 입력을 다시 하면 돼요. 다만 그런데 이 전표를 지우려고 지금 제가 하면은 이와 같이 물어봅니다. 관리 항목이 존재한다. 관리 항목을 먼저 삭제한 후 삭제하거나 편집이 가능할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관리 항목이 뭐였냐면 밑에 이거 받으러옴 관리했죠. 또는 뭐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는 차량 유지비에 대한 관리를 밑에서 또 하잖아요. 그런 추가적인 작업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 전표가 편집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걸 먼저 지워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지우느냐? 어음 번호를 클릭한 다음에 역시 지우는 건 항상 위에 있는 휴지통 삭제. 이것을 선택을 하고 먼저 삭제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 날짜를 클릭해서 만약에 날짜만 틀렸더라 그러면 여기 있는 이동이라고 하는 요 기능을 이용해서 제대로 된 날짜로 이동시켜 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동 기능을 내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이거 선택해서 삭제하고 다시 입력한 다음에 여기 자금 관리 다시 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뭐 대변 하나만 틀리거나 차변 하나만 틀리면 부분 점수를 주나요? 아니면 4점이 다 깎여요? 차변 대변의 문제는 분계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거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어음이 틀렸을 때. 밑에 부분은 부분 채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분계는 해놨는데 깜빡하고 어음 관리요, 자금 관리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거는 부분 점수를 줍니다. 만약에 배점이 여기가 3점, 여기가 1점으로 배점을 해놨다면 1점만 감점. 날짜를 다르게 한 건 완전히 날짜나 금액이 틀린 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날짜나 금액은 이 위에가 완벽해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 날짜나 금액은 10원이든 5원이든 틀리게 되면 하루라도 틀리면 무조건 틀리는 거고요. 부분 채점이 주로 줄 수 있는 것은 거래처를 빼먹었다. 이런 건 조금 감점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 차변 대변 뒤바뀐 거라든가 차변은 맞았는데 대변이 틀렸다든가 이거는 부분 점수 없습니다. 그 차변 대변이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에 그걸 따로 채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요, 유무형 자산의 구입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차량 취득세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 취득세라 하는 것은 세금이면서도 유형 자산으로 처리한다 하는 거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자료 설명. 직원 출퇴근용으로 구입한 승용차 1998cc 취득세를 7월 25일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러면 이제 일반 조표에 입력을 해야 되는 건인데 보통예금은 대변에 가야 되죠. 이쪽에서 지급했으니까. 그러면 차변에 오는 게 승용차가 와야 된다 이겁니다. 승용차의 개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다 이거죠. 취득세라고 그래서 세금과 공과로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있는 과세 표준은 자동차 가격이기 때문에 이걸 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합계금액, 취득세에다가 지방교육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를 전부 더한 이 150만 원을 차량 운반구로 자산 처리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셨나요? 자, 그러면 날짜는 이 취득세를 납부한 날짜로 해야 되니까 며칠로 해야 될까요? 7월 25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차량 운반구 자산 증가 150만 원이죠. 1500 플러스 대변은 103번 보통 예금이고 우리은행의 보통은행이었습니다. 우리은행 보통 예금이고 150만 원.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단기 매매증권 매각 문제입니다. 자, 자료 1에 보면은 단기 매매증권 보유 현황이라는 표를 줬어요. 태양전자 100주 단가가 8만원. 그 다음에 자료 2는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맡기신 금액 417만원. 네, 내용을 읽어보면은 자료 1은 매각일 현재 태양전자의 주식 보유 현황이고 자료 2는 태양전자의 보유 주식 중 50주를 매각한 금액이 입금된 내역입니다. 주식 매각과 관련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50주를 우리가 팔았기 때문에 이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이 가야 되는데 금액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50주 곱하기 요 8만 원 이렇게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100주가 800만 원이니까
금액은 400만 원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 그러면 차변의 보통 예금은 얼마냐? 417만 원이 들어왔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 17만 원은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죠. 단기 매매 증권자가 빠졌네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대변의 영업의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거래였습니다. 자, 입력을 해볼까요? 8월 19일 거래입니다. 8월 19일 날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 감소합니다. 얼마가 감소하느냐? 400만 원 감소하고요. 차변에는 보통 예금에 우리은행 얼마가 들어오느냐? 4170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익 906번 이걸로 처리했죠. 17만 원 이렇게 하는 혼합 거래죠. 이렇게 하셨습니까? 네, 다음에 5번째 문제, 대손 발생과 설정에 관한 문제래요. 주식회사 올스포츠의 파산으로 인하여 단기 대여금 30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8월 23일 날 대손 처리하였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그러면 8월 23일 날짜로 전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8월 23일자로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합잔을 조회해야 돼요. 합계잔 X난표 8월 23일 단기 대여금이 여기에 있잖아요. 만약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다면 그 바로 밑에 있어야 됩니다. 없죠. 그러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금액 300만 원을 모두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비용은 우리가 저기 매출채권처럼 대손상각비를 쓰는 게 아니라 영업의 비용인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냥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예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외상매출금과 받으름에 대한 대손이기 때문에. 하지만 단기 대여금이라는 건 뭐냐면 열자금이 있어가지고 거래처에다 단기간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업관리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의 비용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 중요하죠. 그래서 8월 23일 대변의 단기 대여금 자산 감소. 여기는 거래처가 필요하죠. 어느 거래처의 단기 대여금이었나요? 네, 올스 300만 원이 자산 감소했고요. 차변의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900번대 영업의 비용 300만 원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타의 대손 상각비가 핵심이에요. 자, 6번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일반 거래 3점인데요. 전자 수입인지 판매 영수증이네요. 수입인지, 수입 증지, 뭐 인지 증지. 여러분 인지나 증지는 세금이다 이렇게 됩니다. 세금. 이거는 세금입니다. 인지세, 증지세 이렇게 불러요. 자, 자료 설명. 법원의 법인 등기 변경 관련 서류를 접수하기 위하여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전표로 한 줄로 쓰면 되겠고요. 계정 과목을 세금이니까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날짜는 영수증에 있는 날짜를 이용해야 되겠죠. 8월 30일. 1번 출금
코드는 세금. 그래서 800번 때 꼭 써야 돼요. 817번. 그리고 금액은 2만 원이었죠. 네, 이렇게 날짜를 8월 30일로 해서 판매관리비 세금과 원가 처리하시면 된다. 혹시 이 문제를 다른 계정과목으로 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어느 걸로 하셨어요? 수수료 비용.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이번에 이제 알아두세요. 수입인지, 인지, 증지. 인지와 증지. 인지는 국세, 증지세는 지방세. 그래서 지방의 세수로 들어가는 게 증지고 국가에서 가져가는 게 인지세입니다. 그래서 인지, 증지는 세금과 공과다. 네,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